반갑습니다. 일팍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원래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일단 내일은 영상을 못 찍습니다. 제가 장을 마감하고 여행을 연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려고 해갖고 일단 제가 테슬라를 직전에 마지막에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요 4개 바닥 지지를 해주는 것까지 아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상승이 꽤 많이 했는데 이거를 거론은 안 했네요.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직전의 영상에서 아마 여기까지 바닥 4번 찍는 것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4번 자리에서 돌려준다. 근데 이제 30% 정도 상승이 나왔다. 29.9% 30% 정도 상승이 나왔다. 테슬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테슬라 얘기를 했고 어, 오늘장 뭐 별거 없습니다. 거의 좀 막 하루 종일 조금 피곤해 쩔어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고영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한 이때쯤? 이때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 2, 3, 4, 5, 6, 7 7거래일 정도 전쯤? 그 정도? 7, 8, 9, 10, 11, 12, 13 아니면은 여기를 지지를 받을 때 이때나 이때쯤에 말했던 것 같습니다. 고영 이때 지지를 받을 때도 아마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여기서 갭을 메꾸지 않고 거론을 한번 힘을 받치는 거 여기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이탈하면 요 아래를 지지를 해준다. 그거까지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요때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랬던 고영이 오늘 좀 튀었습니다. 고영이 튀었고 위너스 플랭야크 LS 마린 이 차트를 켜야 되나? 이 차트가 지금 다른 증권 그 KB증권 차트거든요. 일단 그건 염두에 두시고 이게 중요해요. 요 KRX랑 이 가격에 거래소마다 다르게 차트가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얘기를 했는데 코나이 같은 경우 이제 NXT 거래소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KRX는 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예 다르게 나와요. 아예 NXT에서는 이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트가 흐름이 되는데 KRX는 아예 다르게 나오죠. 이게 지금 KRX 맞나? 통합도 또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부터 한 종목을 차트 세 개를 돌려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한 종목을 차트 세 개를 이렇게 돌려봐야 됩니다. 뭐 하는 짓거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LX 마린 솔루션도 예를 들어서 KRX는 이런 차트의 흐름이었다. 그러면은 NXT는 이런 흐름이다. 뭐 전체적으로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애매하게 달라요.
그리고 통합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너무 이거 확연하게 다르죠. 코나이는 이런 식으로 차트가 형성이 되고 KRX는 또 이런 식으로 되고 통합은 이런 식으로 되고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장중에 막 잤습니다. 뭐 장이 초반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 갖고. 그러니까 우선주들이 많이 상한가가 많다는 건 크게 이슈가 없고 별다른 모멘텀이 없어서 그냥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우선주가 이제 품절주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주들이 갔던 건데 뭐 그랬었고 더즌 매매하는 거 잘 보세요. 좀 이따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쨌든 제가 NXT랑 KRX를 왜 얘기했냐면 이따 나오는데 언제 나오나? 이따 아니 그거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요 이제 질문이 나와요. 영상에서도 똑같이 아니 뭔 소리야. KRX 기준은 1,500원이고 통합은 1,480원이던데 기준을 뭘로 잡아야 하죠? 뭐에 대한 기준이지? 그러니까 KRX랑 통합이랑 NXT랑 다르잖아요. 아마 통합이니까 NXT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종목이 대동인 것 같아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매수의 이유와 제가 늘 하는 기본적인 전제예요.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는 같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기준선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평을 기준으로 22평을 지지하는 걸 샀어. 사서 수익이 났어. 그럼 수익을 내면 되는데 22평을 이탈해. 그럼 손절을 해야죠.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는 같아야 되니까. 20평에 붙어서 매수를 했어. 20평에서 많이 떨어지면 매도를 하는 거죠.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는 같아야 되니까. 그게 같은 개념입니다. 기준을 정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고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같아야 되니까 KRX 기준으로 샀으면 KRX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NXT 기준으로 매수를 했으면 NXT 기준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차트 세 개를 다 봐야 되냐고 했냐면 그건 이제 어 저의 매매죠. 저의 매매에서 좀 완벽하게 하려면 능력이 좋아지면은 둘 중에 더 저점을 주는 곳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KRX는 1,500원이 고점이었고 예를 들어서 NXT는 1,480원이었어요. 근데 저점도 NXT는 또 저점이 9,000원대였는데 KRX는 10,000원이야. 왜냐면 얘는 장전에 이미 거래가 되고 바닥을 찍었다가 돌리고 얘는 저 바닥을 찍었다가 돌리는 거 확인하고 장 그 8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9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가가 저기까지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NXT가 제가 지금 뭐 짧은 기간이지만 판단하건데 NXT는 조금 더 매수에 유리합니다. 저점을 더 잘 주는 경향이 있고 KRX는 고점을 더 잘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게 또 종목마다 다른데 종목이 약간 품절주 같이 롤링이 쉽고 조금 거래가 뜸 덜한 종목이면은 아무래도 NXT 자체가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품절주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건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세력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이제 어 보통 대부분의 종목은 세력이 없으면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횡보를 해요. 이런 식으로. 왜 횡보를 하냐? 매수를 하려는 힘과 매도하려는 힘이 대등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대등해요. 왜냐면은 이 종목에 대한 별다른 이슈가 없어. 아무런 메리트도 없고 뭐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어. 그럼 이거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이 힘들이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이 없이 그냥 유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호재가 있어. 호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좀 공매도까지 넘어가는 문제인데 호재가 있는데 세력이 관리를 안 해. 그냥 호재가 계속 고지가 돼 있어. 그러면 상승하는 관성에 의해서 계속 상승을 해요. 물론 이제 세력이 올리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팔려는 사람들도 있고 세력이 올리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든데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상승하려는 힘이. 이슈가 기본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시점부터는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가 그냥 이어진다면은 이 힘은 그냥 그대로 계속 상승을 하려는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나아가서 설명을 하면 공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뭐 윌팍 치고 공매도 찾아보면 나올 건데 어쨌든 세력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특정 주체가 주가를 끌어올려야겠다 이런 것만이 세력이 아니라 매수하려는 힘, 매도하려는 힘, 그런 힘들 자체도 세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강하면 그 매수 세력이 강한 거고 세력이라는 게 그 어떤 힘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지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쓰는 거는 그렇지 않게 쓰는데 어쨌든 세력이라는 정의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NXT는 약간 품절주의 역할을 한다. 품절주의 역할이 뭐냐? 어떤 특정 세력이 매집을 해놓고 주가를 끌어올려. 근데 쉽게 끌어올리죠. 왜냐면은 많이 본인들의 품절주라서 이제 많이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롤링이 쉬운 거예요. 매물대가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끌어올리고자 하는 방향성을 던져 놓으면 매수세가 붙어서 막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품절주는. 근데 NXT가 뭐냐? 거래가 없어. 거래가 없으면 그만큼 상승을 시키기가 더 쉽다. 품절주의 역할이랑 같은 개념이다. 근데 그 NXT가 장전에 시작을 해. 장전에 먼저 움직임이 있어. 그러고 나서 8시부터 움직임이 있고 9시에 KRX 장이 시작돼. 그럼 뭐냐? 이 NXT 자체가 하나의 지표가 된다. 프리장이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 NXT가 상대적으로 거래가 덜하니까 끌어올리기가 쉬워. 모두가 SOR 주문으로 넣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NXT를 개별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하면 특정 세력이 NXT 갖다가 야 이 종목 갖다 끌어올리자. 이거 여기서 거래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끌어올리자 해서 끌어올려요. 이게 품질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끌어올리는 걸 보고 KRX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NXT가 가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코인 같은 경우에 빗썸에서 이게 거래가 별로 안 돼. 근데 빗썸에서 이걸 막 끌어올려. 그럼 그 끌어올린 걸 보고 업비트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김치코인의 프리미엄이 붙는 걸 보고 비트코인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저거 왜 오르지? 뭐 이슈 있나? 이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조금 이제 용이하죠. 용이한데 이제 능력이 좋아지면 그래서 둘 중 저점이 더 주는 곳을 찾아서 매수를 하고 보통은 이제 NXT가 저점을 더 준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고점을 주는 곳을 찾아서 매도하면 된다. 고점도 보통은 이제 NXT가 더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거래 자체가 이제 KRX에서 활발하니까 이건 좀 애매합니다. 보통 이제 KRX에서 고점을 줄 때도 있고 조금 종목이 가벼운 종목이고 변동성이 심하다. 그리고 뭐 매집이 많이 돼 있고 그렇다. 그럴 때는 이제 또 NXT에서 고점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고점을 많이 주는 대신 물량을 많이 던지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더 얘기를 하면 NXT보다는 장중에 KRX를 더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 NXT 때 보면은 KRX는 변동성이 좀 많아요. 왜냐면은 매수하는 주체 자체가 많기 때문에 뭐 위아래로 움직이고 막 변동되는 힘이 강한데 NXT에는 어떤 한 구간의 추세를 잡으면은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차트가 잘 맞아 떨어진다. 잘 맞아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품절주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별로 없고 맥점 구간이나 이런 데 지지 저항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NXT가. 그 정도?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위너스 고영 얘기했고 더준 아까 요거 보라고 했죠. 오늘 원래 바닥에서 잡았어야 했는데 어저께 완전 바닥에서 잡았잖아요. 바닥에 잡고 상한가에 팔라고 다시 여기서 잡았어야 했는데 뭐 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더준 시작하죠. 상승. 오늘 산 거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기존의 요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60% 정도 돼요. 조금 빠졌을 때 찍은 게 이제 55%거든요. 인스피언 더즌처럼 당일 매수를 해서 상승을 먹었습니다. 인스피언은 이제 예전부터 들고 있었던 보유 중이기도 하고요. 인스피언. 구경제 NM을 이때 얘기를 하죠. 자리가 뭐가 있어서. K사인. 오늘 고점에 다 털었습니다. K사인. 화이트 솔루션도 전 영상에서 나왔죠, 얘기. 캡처를 안 올렸네. K3i 매수 쭉 매도하고 매수해서 다시 매도하고 확대한 거죠. 여기 물량들을 쭉 갖고 있다가 고점에 매도 찍고 빠져서 매수하고 다시 바로 매도하고 이거 보고 놀랐어요. 매도 타점이랑 매수 타점이 저랑 거의 똑같잖아요. 지금 거의 똑같네. 완전 똑같네. 매도 매수 매도 완전은 아니구나. 여기가 좀 다르구나. 이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뭔가 뿌듯했다고 해야 되나? 많이 어 많이 원래 이렇게 매매를 하셨던 분이 아닌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많이 뭔가 그러니까 매매를 엄청 잘해주셨다. 근데 내
제 매매랑 똑같이 잘해줬다 그러면은 뭔가 제 스스로를 칭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칭찬을 못 하겠더라고요. 매수 매도 타점이 같다. 초고수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럼 자화자찬이 돼버려서 실패. 요건 이제 상승, 상승, 깃발형이잖아요. 근데 하락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락할 것 같지? K3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밑에 평단 쭉 팔고 사고 팔고 팔고 사고 팔고 쭉 하락할 것 같지? 하락하고 밑에서 사고. 이게 한 4,700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못 팔았어요. 유엔젤. 유엔젤도 거의 상한가 찍었었는데 상한가에서 한 얼마 안 되는 가격대에서 팔았습니다. 더즌 튀죠. 광무를 일찍 팔았는데 광무 생각보다 너무 잘 가요. 광무도 제 영상 보면은 뭐 이렇게 로딩이 오래 걸려? 심각한데? 너무 잘 갔네 이렇게 보니까. 광무를 이때 샀나? 이때 아니면 요때 샀거든요. 이때 아니면 요때 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때 판 것 같아요. 요때인가? 아니야, 더 전에 팔았어. 요때 팔았나 보다. 요때 판 것 같아요. 너무 잘 가죠. 너무 일찍 팔았어. 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부산신항. 요거 했어야 되는데 요거 안 했다. 이거 관련주 블로그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요게 갈 것 같아요. 자리들이 괜찮아갖고 내일이든 언제든 부산 신항 관련주 제가 이제 영상 올리고 나서 블로그로 관련주 올릴 건데 제가 댓글에 고정해 놓을게요. 벡터 한번 더. 구경지에는 시간 외에 한 5%인가 8%인가 올랐다가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SG 글로벌. SG 글로벌 어저께 샀는데 오늘 갑자기 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이재명 1심 아니 선고심? 선고심이 5월 1일 날 발표한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재명이 떨어질까 그 SG 글로벌은 김동연 주거든요. 민주당에서 2등 한 사람. 그래서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SG 글로벌이랑
뭐 그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 올렸거든요. 김동현 관련주, 우원식 관련주. 어, 매매 일지는 아직 안 올렸고 요거 올렸는데, 요거 링크도 같이 올려놓을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쭉쭉 나와요. 향후 전망이나 이렇게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마무리 코멘트를 이제 제가 한 얘기가 나오는데, 빠른 전원 합의체 판결은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뉴스가 전해지면서 시간의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무죄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이재명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상한가였나? 상한가고 이렇게 올라왔고, 유죄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근거해서 2위 후보였던 김동현 관련주, PM풍년, SG글로벌, CCS, 3위 후보였던 김경수 관련주, 국영GNM,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이나 당적이 없지만 직전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우원식 관련주로 코오롱 모빌리티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거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재명 부산항만 관련주도 영상 그 블로그를 만들어야겠다. 만들고 나서 링크 같이 걸어두겠습니다. SG글로벌 쭉 매도하고 쭉 빠진다. 요거는 이제 일봉상 그어놓은 자리 부근이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같이 올린 거예요. 요 부근에서 매도를 했다. 이건 이제 고점에서 꺾이려고 해서 매도를 한 거고, 요 라인은 이 라인을 이탈할 것 같아서 그 라인에서 매도를 걸었다. 이건 뭐야? 아, 이게 NXT로 주문을 건 건데, 보면 NXT는 조금 차분하게 움직여요. 막 변동이 크게 심하진 않고. 근데 이제 14,470원에 걸어놨는데 고가가 14,460원이라 체결을 못했다. 고점에 다 걸어놨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려줄 때 팔았다. 여기까지가 NXT 장이고, 여기서 이제 KRX 장. 근데 KRX 고점이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장중에 눌려서 매수를 했고 다시 돌려서 올렸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네요. 뭐 동방 기 아니 이렇게 끊긴다고? 이게 말이 돼? 맞는 거야 이게? 동방이랑 뭐였지? KLL. 안 되겠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KLL이랑 동방 요거 그 부산항 항만 관련주거든요. 근데 요거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리들이 괜찮아서 뭐 당장 튈 수도 있고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자리가 괜찮습니다. 그렇게 막 튀었던 종목도 아니고. 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KLL, 동방.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있었지? 어, LS 마린 솔루션은 얘기했고, 써니전자 빠져서 정리했던 것도 얘기했고. 너무 끊기는데 왜 이렇게 이게 사실이야? 이거 현실적으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이 테슬라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리를 지켜준다고. 근데 이제 이탈이 나왔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인데 요 자리를 지켜주는데 여기를 이탈하면 바로 빠르게 치면 된다. 근데 이제 많이 빠졌어요. 아마 돌려줄 거예요. 돌려주기는. 만약에 뭐 이탈 손절 못 하신 분 있으면은 이제 아래 꼬리 달리고 돌려주려고 할 때 뭐 가령 예를 들면 이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했으니까 이 가격에서 추매를 하면은 거의 그냥 물량만 늘리는 거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고 요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 돌려줄 때 아래 꼬리 달리는 거 확인하고 돌려줄 때 추매를 진행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은 본전이 될 거 아니에요? 본전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매수가가 요 부근이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뭐 손절을 치시던가 매수했던 분량만큼이라도 정리를 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